알고와 3월 21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21일 오전 12시입니다. 땡큐 파월입니다. 리플을 둘러싼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 취하도 사실 트럼프가 큰 그림 그리는 겁니다. 땡큐 파월입니다. 파월 덕분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 후반대에 접어들었습니다. 9만 달러 재도전합니다. 힘을 내라 영차영차. 그리고 ETF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 약 1180만 달러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4일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거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전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레너 테렛이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블록스 서밋에서 연설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실제 연설이 나오기 전까지 크립토에 대한 자본이득세 폐지 같은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나온 건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지배력 확대에 기여한다는, 사실 크립토 투자를 좀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수준의 답변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 희망으로 한번 가는 걸로 이 뉴스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3개월 내 신고점에 도달할 것이라고요. 리얼비전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가 전망했습니다. 리플을 둘러싼 이모저모입니다. 일단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지난해 8월에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 명령이 있습니다. 1.25억 달러 벌금을 리플에 부과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관을 대상으로 XRP 판매는 완전히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그대로 서로 양측이 협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리플 쪽에서 협상을 통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낼지, 아니면 협상이 잘 안 돼서 추가로 리플이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사실 양쪽 가운데 한쪽이라도 항소를 하게 되면 정식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판사의 명령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야, 재판에서 끝내자라는 강경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합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 TV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소송 관련돼서 SEC와 벌금 반환을 위해 계속 싸울지 아니면 타협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5억 달러의 벌금 내고 그냥 끝낼지, 아니면 조금 더 리플에 유리한 쪽으로 협의를 할지, 공은 리플 쪽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규제 명확성에 이렇게 항소를 취하했다는 얘기는 이쯤에서 SEC가 물러난다라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변화 조짐이 일고 있는데요. 비트 노미널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XRP 선물 상품 출시 관련해서 SEC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선물을 출시하겠다라고 했더니 SEC가 비트 노미널에다가 증권법 위반 우려가 있는데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노미널이 열받아서 SEC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XRP,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없다라고 SEC가 간접 인정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리플 CEO는 그래서 아마 이 증권성 이슈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증권성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XRP ETF가 승인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리플 관련돼서 언제나 불거지는 논란이 뭐냐면 리플 랩스가 XRP를 너무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매달 에스크로에 걸려있던 게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물론 다시 에스크로로 들어가고 락업이 해제됐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 물리는 량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선 걱정이잖아요. 관련돼서 리플 CEO가 언젠가 XRP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라노 기자가요. 리플의 재무 정보가 불투명해서 SEC 청문회에서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플랩스가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상당 부분이 XRP 매도를 통한 판매 수익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리플은 기업인데도 수익이 얼마인지 제대로 된 재무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걸 문제 삼아서 크립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폴 애킨스 SEC 위원장 지명자 청문회에서 야, SEC 너네 이 리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협상이요. SEC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리플과 협의를 하는 그 협의가 리플 쪽에 유리하게 진행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트럼프고요. 트럼프 2.0 크립토 황금 시대가 옵니다 라는 주제로요. 윤수목 위스퍼드 리서치 대표님과 함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자, 알고부 시간입니다. 크립토 인사이트 있는 분들 모시고요.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는데 오늘은 이제 아마 수목 튜브라고 하면 더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윤수목 위스퍼드 리서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주제는 트럼프 2기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2.0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던데 트럼프 2.0으로 인해서 크립토 골든 에이지, 황금기가 왔다 이런 표현을 지금 뭐 그 영어적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정말로 제가 느끼기에도 크립토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게는 혹은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또 개인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트럼프 2.0으로 인한 왜 크립토 황금기가 조성됐냐라는 내용을 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기업들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마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한 번 정도 지나가면서 다 들어본 얘기이긴 할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알고란 채널 보시는 분들은 크립토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런 여러 미디어들, 블록 미디어를 포함한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다 접하기는 하셨을 텐데, 나름대로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목튜브라고 하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와서 구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2.0 이 정부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 조금 예전 자료입니다. 작년 11월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 트럼프 2.0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될까 해놓은 거를 제가 그냥 좀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자료예요. 근데 내용을 세세하게 볼 거 없이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과의 지금 뭐 패권 전쟁, 뭐 혹은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표현도 쓰던데, 중국과의 첨예한 어떤 그 대결 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내부적으로, 미국 국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DOG라고 해서 도지라는 부처, 사실상 일론 머스크를 2인자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변화를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이 대외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을 할 때는 크게는 무력,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달러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가 좀 약해요, 점점. 이게 달러 부채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지금 35 트릴리언 달러 수준까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전에 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만한 금을 태환을 다 해주겠다고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거기에 근거하다가 닉슨의 금 태환 못하겠다는 선언 이후에 사실상 페트로달러 체제였는데, 페트로달러 체제라는 것이 글로벌리 가장 많이 거래가 있는 에너지 부분을 달러로만 거래하자, 마켓 자체를 달러로만 유지를 하자라는 것이 합의가 됐던 부분이죠. 중동 오펙의 그 수장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심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위안에도 열겠다, 페트로 위안 시대가 된 거죠, 작년부터. 그러면서 지금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 보면 외환 리저브, 외국환 리저브, 주로 이제 저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외국환 리저브 비중에서도 지금 뭐 글로벌리 보면 한 6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인보이스 비중도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달러 아닌 무역 거래가 많은 거죠. 예, 그리고 또 FX 마켓에서 거래되는 비중은 그래도 높아요. 이거는 90%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도 거의 60%대 후반 정도 되던 것이 10년 전에 그게 지금 60%가 깨지고 58%, 9%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G7에 대항되는 어떤 세력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브릭스입니다. 예,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다음 사우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 브릭스라는 표현 자체가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처음 등장했던 건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개념적인 거였다가 자기들끼리 모임을 시작해. 그러다가 우리끼리 같이 뭔가 서로 협업해봐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게 실질적인 어떤 단체로 변모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개 국가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지금 여기 많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금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지난 6, 7년 사이에 금 재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금을 확보하려고 이미 한 15년 전쯤에 이제 그 상하이 금거래소를 개설을 했죠. 그리고 지금 상하이 금거래소가 글로벌 금 거래에 꽤 의미 있는 수준까지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예, 2자리 숫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도 미국 달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블록화 무역, 자기들끼리 무역을 강화하고 블록화되는 과정에서 브릭스 페이라는 개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작년 12월 달에 푸틴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오늘 여기 자료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별도 브릭스 니들끼리 거래하는 통화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은 관세를 100% 때린다고 했나?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표현을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가장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지금 흐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트럼프는 작년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시빌 여기에서 이때 공약이 단순하게 표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더 그게 증명이 됐는데 크립토 월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미국의 영토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예. 어떤 영토로 만든다는 개념이 좀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미국의 역사를 좀 보면 미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미국 지도잖아요. 이 미국 지도에 사실 시작할 때는 맨 오른쪽 편, 미국 동부 지역의 13개 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다 넘어온 사람들이 이 서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803년도에 이 그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이 루이지애나 지역을 인수한 루이지애나 펄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역사 그 영토 확장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영토의 2배가 되는 영토를 이제 얻게 된 거거든요. 이걸 취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왼쪽 편 아래 보면 우리가 맨날 많이 듣는 그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 작년 40일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때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향후 5년간 100만 개 사자고. 그거 얘기할 때 루이지애나 펄체이스에 비유를 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루이지애나 펄체이스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자기가 내는 법안을 자기가 찬사를 한 거지. 마이클 셀러나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부동산 얘기하면서 맨하탄 부동산을 사는 거랑 비슷한 거다. 가장 선호되는 디지털 영역의 그 부동산에 해당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비트코인을.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디지털 공간 앞으로 향후에 뭐 전개될 메타버스 이러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디지털 경제권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영역이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뭐랄까요 사람과 자원들이 그 위에서 어떤 그 인프라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라는 게 우리가 생산 요소를 얘기할 때 예, 그 토지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뭐 향후에 뭐 주요 체인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쓴 거고, 요거는 좀 재미삼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는 그 예전에 그 마이클 세일러가 본인 엑스닷컴에서 포스팅했던 자료입니다. 예. 과거에 미국 정부가 영토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맨하탄,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엘래스카 이런 지역들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런 것들 취득을 한 시기가 보시면은 1626년, 1803년, 1848년, 1867년 굉장히 오래됐죠. 다 200, 뭐, 평균적으로 한 2, 300년 전,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200년이 안 되네요. 150년 전쯤인 것 같은데, 이거를 취득하고 당시 가격을 현재까지 수익률이 얼마 되나, 자산의 그 전반적인 어떤 가격 흐름은 초기에는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리고 점점점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둔화된 게, 그러니까 1626년이면 400년 전이네요. 그죠? 아, 근데 저걸 또 복리로 생각하니까 또 그렇죠.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6%를 달성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금리가 연간 그 거의 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6%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수익률을 보면은 6%, 7%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이 정도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익률 와. 생각해 보면 뭐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연평균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향후 20년 뒤, 뭐 보통 2045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 뭐 20몇 프로대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00억이 된다. 이런 계산들을 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디지털 자산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크립토 때문에 이런 환경을 뭐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미국 국민들이 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고 대선하고 같이 이루어졌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친크립토 인사들 입법부에도 상하원 모두 압도적인 친크립토 의원들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 행정부 또한 재무부, 상무부 다 여기는 뭐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그리고 관련된 중앙 규제 기관들 페드라든지 SEC, CFTC, FDIC 이쪽에 이제 연준 제외하고 나면 전부 친크립토 인사로 다 바뀌었습니다. 친크립토 정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과거 주요 공약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기 나와 있는 공약들이 많이 좀 회자되던 공약들인데 사실상 한 두어 가지 빼고 다 이미 다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예. 여기 공약들 대부분이 대통령이 되고 한두 달 사이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결국 달러를 강화하는데 이 크립토 월드, 이 크립토 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원래는 달러의 그 지위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적절하게 잘 쓰면 우리 같이 개방화되어 있는 그리고 리버럴한 어떤 국가가 이거를 잘 쓰면 나머지 국가들 상대적으로 반대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진 애들 조금 곤란하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 크립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달러와의 어떤 지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전략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크립토 월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 통제권을 확보하고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을 육성하고 그리고 산업을 선도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 표현을 빌리자면 전 세계 크립토의 수도가 되겠다 표현 썼잖아요. 그게 이 의미거든요. 수도라는 게 사람과 자원이 다 모이는 게 수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단은 알고 지난 그 1월 20일 날 취임 이후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짧게 한번 훑고 요 공약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로스 울브리 사면을 했어요. 바로 21일 날. 예, 이 사면의 의미는 사실 로스 울브리가 이 종신형 받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네. 범죄자잖아요. 난 저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범죄자인데 이제 범죄자 맞죠? 이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다크 웹에서의 마켓플레이스 주로 여기에서는 마약. 거래되던 것이 뭐 마약이라든지 총기류 같은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통용됐던 것이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의 가치 교환 수단을 여기서 증명한 거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립토 친화적인 어떤 성격 그리고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이거 종신형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 범죄자는 맞는데 그 범죄의 경중에 비해서 예. 너무 지나치게 그렇죠. 했다 예. 이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4년도에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 살았다. 정도면 그냥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어떤 액션은 좀 정치적인 어떤 관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사면을 바로 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크립토 오래 하신 분들은 참 피부에 와닿는데, 이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죠.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중에 이제 그 크립토에 좀 친화적인 이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분은 2020년도에 여기 제가 설명 써놓은 것처럼 토큰 세이프 하버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뭐 샌드박스랑 비슷한 거예요. 규제가 제대로 없는데 이거를 너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의 좋은 기업들 다 나가버리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조금 3년 정도는 증권법에 적용되는 거를 좀 배제를 해줍시다. 이거를 주장하던 분인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크립토 규제 체계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 장으로 임명이 됐고 SEC 홈페이지 가보면은 페이지가 별도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규제기관의 큰 변화를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볼 수 있는 거고 1월 23일 날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삭스를
장으로 임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재무부, 법무부, 상무부 그리고 또 SEC, CFTC 이런 주요 핵심 부처들 다 참여하는 이런 걸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행정명령의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 CBDC 정보 직접 하지는 말자. 그리고 성장 지원에 대한 거를 또 마련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같은 날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은행위원회 밑에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보면은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 카테고리가 낮은 거는 소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가 은행위 밑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장이 또 신시아 루이스 제일 또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비트코인 액트 2025도 또 나왔어요. 이따가 또 얘기 드릴 텐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여러 뭐 관심 분야들이 있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이제 뭐 기업들한테 저 은행들이나 이런 데다가 권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디뱅킹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기업들이나 혹은 개인이 가서 은행 거래할 때 가상자산 혹시 뭐 살려고 계좌 만드는 거 아니죠? 이거 소비약서 쓰라고 하는 거지. 써보셨어요? 저 썼어요. 아니 많이 썼죠. 계좌 만들 때마다 쓰라고 하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은 막상 그 사업자를 내고 그 이제 크립토 관련된 사업을 할 것 같아 보이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해버려. 무슨 불로 뭐 이렇게 만약에 회사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 코인 관련된 회사예요? 바로 그냥 계좌 한도 100만 원 뭐 이래버린다. 아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건데 미국에서도 뭐 우리랑 비슷한 이런 것들이 좀 전개가 됐었고 사실 크립토 친화적이었던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몇 개 은행들이 있었는데 망했죠. 다 잘 안 됐어요. 네. 예. 결국에는 이제 특히 FDIC에서 은행 규제를 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 거기는 이제 FDIC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인데 이게 이제 은행 그 규제를 하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은행들을 팔을 막 비틀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물러나셨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이제 소문만 돌았는데 나중에 증거가 발견됐죠. 은행들한테 맞습니다. 크립토 회사에다가 서비스해 주는 거 하지 마라라는 식의.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를 하고 요런 건 이제 좋은 거죠. 예. 그리고 2월 3일 날 요거는 이제 크립토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국부펀드 설립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 뭐 우리들의 추측에는 국부펀드에서 크립토 관련된 어떤 자산 취득도 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부펀드는 노르웨이가 제일 큰데 1.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커야 된다. 2조 달러 미국이니까. 뭐 이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이게 5월 초까지 그 계획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4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에. 어찌 보면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호재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그렇고 3월 2일 날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트위터에다가 그 소셜 미디어 그 트루스 소셜 자이 패밀리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먼저 포스팅을 했죠. 예. 그리고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스트래티직 리저브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솔라나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탁파일로 잘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OCC라고 통화감독청이라는 기관인데 여기도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그래도 원래 그 전 정부 때도 크립토 기업의 은행들한테 좀 크립토에 좀 친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긴 했었어요. OCC는.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암호화폐 보관 및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우리한테 굳이 그 증명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되겠다. 이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은행들이 지금 크립토 사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관련된 어떤 액션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거 진짜. 미국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그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여기는 이미 이제 뭐 커스터디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이제 준비는 미리 하고 있었는데 요게 딱 돼버리면 아마 거의 죄다 커스터디 사업하고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예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립토 서밋 이때 이제 기대 많이 했다가 막상 별거 안 나와가지고 가격은 좀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주요 업계 리더들 쫙 불러가지고 한번 서밋을 했죠. 그리고 11일 날 이제 작년에 내시빌에서 발표했던 비트코인 액트랑 같은 내용을 이번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이게 이제 제대로 통과가 안 됐죠. 그때 뭐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같이 재논의를 하는 발표를 했고요. 요 내용은 비트코인 100만 개를 향후 5년에 걸쳐서 취득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인데 미국은 전략적으로 크립토 월드 혹은 이 크립토 시장을 우리가 달러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당선 이후에 이런 액션들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권을 확보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육성하고 그리고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하면 드려보겠습니다.